안녕하세요, 여러분. 겉보기엔 정말 멀쩡해 보이는 회사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그래서 오늘은 기업의 재무제표 속에 숨겨진 건강 신호를 읽어내는 법,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, 회사의 단기 생존력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? 만약에 내일 당장 내 월급이 딱 끊긴다면 내가 모아둔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?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면 어떡하지? 와,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한 질문이에요. 맞아요.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이 고민을요, 저기 거대한 기업들도 똑같이 합니다.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찾는 도구가 바로 이 안정성 지표라는 거예요. 이제 뭐냐면 회사의 재무 체력을 보여주는 일종의 건강검진표 같은 건데요. 갑작스런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틸 힘이 있는지, 그래서 우리가 믿고 투자하거나 다닐 만한 회사인지 알려주는 아주 결정적인 신호가 되죠. 자, 그럼 첫 번째 건강검진 항목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?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겠습니다. 이 회사의 진짜 재산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? 이거요, 우리가 전셋집 구할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정말 쉬워요. 그 집주인의 전체 재산에서 대출, 그러니까 빚이 얼마나 되는지 꼭 확인하잖아요, 그쵸? 빚이 너무 많으면 왠지 불안하니까요. 기업도 정말 똑같습니다. 기업의 재무 상태를 볼 때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게 자기자본 비율입니다. 아주 쉽게 말해서요, 회사가 가진 모든 재산, 즉 총 자산에서 갚아야 할 빚을 싹 다 뺐을 때 진짜 순수하게 남는 내 돈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보여주는 겁니다.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. 자기 자본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 같은 거 낼 필요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, 실탄이 많다는 뜻입니다. 다시 말해 외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튼튼한 재무 구조를 갖췄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. 자,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. 회사가 단기적으로, 그러니까 딱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빚들을 잘 갚을 수 있는지 이걸 한번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. 이걸 또 우리 삶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? 월급은 똑같은데 갑자기 카드값 나갈 날, 대출 갚을 날이 한꺼번에 막 몰려온다면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겠죠. 기업이 겪는 바로 이런 상황을 유동성 위기라고 부릅니다. 그래서 기업의 단기 지급 능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이 유동비율이라는 겁니다.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, 이걸 유동부채라고 하는데요. 이 유동부채에 비해서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자산, 즉 유동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. 보통은요, 유동비율이 한 200% 이상이면 안정적이구나 하고 봐요. 왜냐하면 갚아야 할 돈보다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2배는 있다는 뜻이니까요. 든든하죠. 그런데 반대로 100%가 안 된다? 이건 좀 위험 신호로 볼 수 있어요. 가진 걸 싹 다 팔아도 단기 빚을 못 갚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. 좋습니다. 지금까지가 기본적인 건강검진이었다면요. 이제부터는 기준을 훨씬 더 깐깐하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런 극한의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. 갑자기 채권자들이 와서 지금 당장 돈 갚으세요 라고 한다면 창고에 쌓아둔 물건들이 과연 제값 받고 바로 팔릴 수 있을까요? 쉽지 않겠죠? 그래서 더 깐깐한 잣대를 들이대는 겁니다. 바로 당좌 비율인데요. 이건 유동 비율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유동자산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거, 그러니까 이게 언제 팔릴지 모르는 재고를 아예 계산해서 빼버리는 거예요. 훨씬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볼 수 있겠죠? 네, 보시는 것처럼 간단합니다. 유동자산은 크게 현금, 그리고 곧 받을 돈인 매출 채권, 마지막으로 창고에 있는 물건, 재고자산으로 나뉘는데요. 당좌 비율은 여기서 재고자산을 그냥 과감하게 빼버립니다. 지금 당장 동원할 수 있는 진짜 화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만 보겠다는 아주 보수적인 관점인 거죠.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정말 가장 극한의 생존 테스트가 있습니다. 바로 현금 비율입니다. 이건 뭐냐면요. 받을 돈, 팔 물건 이런 거 다 빼고요. 오직 지금 당장 내 손에 쥔 현금이랑 예금만으로 단기 빚을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보는 지표예요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지에 초점을 맞춰서 쭉 살펴봤습니다.
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. 과연 최대한 안전하기만 한 게 항상 최전일까요? 네,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유동성 비율이 높아서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게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. 아니, 안정적인 게 왜 안 좋다는 걸까요? 왜냐하면 기업의 존재 이유는 결국 이익 창출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니까요. 현금을 금고에 그냥 쌓아두기만 하는 건 안정적이긴 하겠죠. 하지만 그 돈으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공장을 짓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미래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. 결국 안정과 성장, 그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한 거죠. 자, 오늘 살펴본 안정성 4단계 검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자기 자본 비율로 내 진짜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요. 둘째, 유동 비율로 1년은 버틸 수 있나? 점검합니다. 셋째, 당좌 비율로 재고를 싹 빼고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현금 비율을 통해서 지갑에 현금이 얼마 있는지 진짜 극한의 상황까지 대비하는 거죠. 이 4단계만 기억하셔도 기업의 단기 생존력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남길게요.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로켓 같은 회사, 그리고 성장은 좀 더뎌도 어떤 위기가 와도 버티는 거북이 같은 회사,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? 안정과 성장, 이 저울 위에서 고민하는 것, 그것이야말로 현명한 투자의 진짜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.